감정을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먼저 저의 주장을 하기 전에 먼저 용어 정의를 하겠습니다. 감정이란 어떤 상황이나 일에 대하여 느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로봇은 사람이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은 감정도 느낄 수 있다입니다. 저희 13번째 아이라는 책이 바탕도서였는데 그 바탕도서에서 보면 로봇들이 인간들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프로그래밍을 한 것이 아닌 로봇 스스로 생각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로봇도 경험을 하면서 감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점점 커가며 여러 가지 상황을 겪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행복이라는 감정 아니면 슬픔이라는 감정 등 여러 가지 감정을 얻었습니다. 그거와 같이 로봇들도 차근차근 직접 경험을 쌓아가면서 사람들이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은 자신의 직접적인 감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도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로봇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페퍼라는 가정용 로봇을 만들었었습니다. 그 가정용 로봇 페퍼는 사람의 감정을 읽어서 사람들에게 기분에 맞게 노래를 틀어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들의 감정을 읽어서 여러 가지 여가 생활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집안일을 도와주는 로봇입니다. 현재도 감정을 읽는 로봇이 있으니 미래에 가면 저희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로봇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3분 22초 발언하셨 12초 발언하셨습니다. 반대팀 1분 단서 보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대팀 1토론자 김현성입니다. 저희는 로봇은 감정을 가질 수 있다 라는 주제에 반대합니다. 자, 용어 정의는 아까 했으니까 건너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반대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들어서 말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로봇은 감정칩이 없으면 감정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로봇이 감정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컴퓨터화된 기계일 뿐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로봇의 감정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인위로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로봇의 감정칩이 없으면 감정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로봇이 있는데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로봇입니다. 근데 그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로봇에서 감정칩이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느끼는 것이 아닌 그 칩에 담겨 있는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로봇은 그냥 컴퓨터화가 되어 있는 기계일 뿐입니다. 아까도 처음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말할게요. 로봇은 감정을 느낀다고 아까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든지인데 로봇은 일단 컴퓨터
그러니까 하나의 컴퓨터인데 거기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행동하는 것도 전체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 중에 일부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로봇의 감정은 감정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은 자기가 감각으로 인지를 하고 그걸 뇌로 판단해서 그걸 마음에서 표출하는 것이 감정인데, 로봇은 판단을 하고 하는데도 그것을 프로그래밍 되어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만으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로봇이 감정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분 30초 발언하셨습니다. 자, 이제 양팀의 1차 발언이 끝났습니다. 이제 1토론자들 간의 문답 시간입니다. 각 팀 1토론자들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찬성팀 1토론자가 먼저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질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반대쪽 1토론자께서 로봇은 감정칩이 없으면 그냥 보통 로봇이고 그런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야지만 프로그래밍이 안 돼 있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4차 산업 시대라고 인공지능이라는 로봇이 스스로 공부해서 자신 스스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은 틀리지 않을까요? 일단 로봇 자체에 그런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심어놔야지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봇은 프로그래밍이 돼 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고, 아예 프로그래밍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은 것 아닌가요? 그렇죠. 프로그램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으로 인공지능이란 것을 만들어서 그 인공지능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로봇이 감정칩에 담겨있지 않은 감정을 표출한다고 하셨는데, 바탕화면에서 보면은 스스로 반란하는 그런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고 아주 약하게 담겨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아주 강하게 강도를 끌어올린 것일 뿐이죠. 질문이 있는 사람 아무나 하세요. 문답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유소년 송명 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감정의 정의가 뭐예요? 아닌데. 감정을 아까 유소년 농복 학생이 정의했죠. 그 다음에 유소년 송명 학생은 그걸 동의를 했죠. 아닌데. 현석이. 네? 현성 김현석. 미안. 현성이가 그걸 동의를 했죠. 그러면은 알고 있어야겠죠? 감정의 정의가 무엇인지. 감정은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느끼는 기분이나 생각을 말합니다. 아, 좋아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유성현 농구 학생이랑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쪽으로 와주시고 그대로 1초 혼자 할 거예요? 저 원래 원래 아까 여기 앉아있지 않았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계속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감정에 대한 정의를 물어본 이유가요. 지금 문제가 뭐죠, 유소년 문고학생? 로봇은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손태빈 학생 어떻게 생각하나요? 문제에서 제일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감정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감정을 느낄 수 없다가 지금 관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감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면요. 자, 두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정을 표현만 하면 그거를 감정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프로그래밍이 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어야만 감정이라고 인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정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찬성 측이 유리할 수도 있고요, 반대 측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단순히 예전부터 했던 말인데 정의를 단순히 사전에서 가지고 와서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찬성 측에 유리하도록 반대 측에 유리하도록 끌어와야 돼요. 용어 정의를.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유소년 농구학생 정의 한 번만 더 말해줄래요?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이라고 하면은 표현보다는 그 발생 과정에 중점을 준 정의죠,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은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을 로봇이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면 찬성 측이 이길 거고, 아니다,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을 로봇은 가질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면 반대 측이 이기겠죠. 그러니까 용어 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의 정의를 지금 그렇게 내렸고요. 찬성과 반대 두 팀이 지금 그거에 동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감정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주장할 게 아니라 그 마음과 기분 이 두 개에 대해서 지금 주장을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 그쵸? 그러니까 생각은 이성적인 거고 감정은 감성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다 죽겠다 싶은 논리적인 판단에서 일어난 거였으면은 반란을 일으켰더라도 감정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반대 측에서. 그렇죠? 반대로 그 반란이라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인 거, 그러니까 뭐 기분 나쁘다라든가 아니면 우리도 이렇게 억압받고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바탕으로 일어난 반란이라면은 찬성 측이 유리한 사례겠죠.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면 안 돼요. 감정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성팀에서는 그걸 앞으로 좀 더 보강을 해줘야 될 거고요. 반대팀에서는 찬성팀이 보강 안 했을 경우에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거고요. 알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논점에서요. 로봇이 감정을 학습한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잘 몰라요. 로봇이 감정을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러니까 그 과정을 상세하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뭐 요즘에도 로봇이 감정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나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상황에 노출을 시킨대요. 많은 상황에 노출을 시키면서 사람이 하는 것처럼 감정을 더욱더 익혀나가고 배워나가고 그래서 더욱더 다채로운 감정을 느끼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은 로봇도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감정을 배우는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네, 그럼 설득이 좀 더 쉽게 될 수 있겠죠. 반대로 반대측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반대측 들어보세요. 만약에 찬성 측이 로봇은 인간이 그러니까 이 경우에 어떻게 화를 내면 되는지 주입을 하고 이 경우에 어떻게 기뻐하면 되는지 주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찬성팀이 주장을 한다면 그걸 공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감정을 아까 정의를요 느끼는 기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느끼는 기분이 아니라 인간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느끼는 게 아니라 이건 단순히 이 경우에는 화를 내라 라고 프로그램이 되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고 이 경우에는 행복해 해라 라고 명령을 냈으니까 행복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느끼는 감정이랑 관계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김현성 토론자, 용어 정의는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이 되면 왜 감정이 아닐까라는 질문도 할 수 있죠. 이거는 뭐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인간의 감정도 프로그래밍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좀 그러니까 토론을 더 진행해 나가면요. 왜냐면요, 그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김현성 토론자한테 굉장히 부당한 일을 했어요. 굉장히 부당한 일을 했는데 김현성 토론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왜냐면 다음에 그런 일 또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화를 하면서 뭔가 부당한 일이나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는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김현성 토론자한테 굉장히 좋은 일을 해줬어요. 그럼 기뻐해주고 감사해줘야겠죠. 그렇죠? 아무런 반응도 안 보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화를 내면은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좋은 걸 안 해주겠죠. 김현성 토론자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기뻐하는 반응, 고마워하는 반응이 적합하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30억 년, 뭐 40억 년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것도 프로그래밍이 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찬성 측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은 반대팀이 좀 할 말이 좀 없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되면은 그것을 왜 감정이라고 부를 수 없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발언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프로그래밍이 되었다고 해서 감정이 아니다라는 말은 좀 어려운 것 같네요. 네, 일단 진행을 해보세요. 진행을 해보시고요. 이 말만 해줄게요. 프로그래밍이 되었다고 해서 감정이 아니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프로그램 과정을 설명을 해주세요. 정중대에 설명을 해줘서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로봇이 감정을 느낍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이 느끼는 인간이 감정을 느끼는 그 과정과는 이러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일단 진행을 하면서 제가 또 말해줄 테니까 이해한 부분까지만 이해하고요. 자, 문답 때요. 찬성 측이 질문을 잘 던졌는데 질문이 조금 길어요. 질문을 하는 건 여러분 질문을 왜 할까요? 문답 시간에? 질문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잘못을 찝어내려고. 그렇죠. 누구에게? 다른 팀. 에게라는 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집어내죠? 청중. 그렇죠. 청중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죠. 엄밀히 말하면은 상대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상대팀의 논리의 허점을 여기 계신 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말하는 거지만 청중분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질문이 길어지면은 못 들어요. 그러면요, 지금 유성현 토론자가 굉장히 훌륭한 질문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질문이 길어져서 청중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요, 반대팀이 어디에 논리의 허점인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질문을 잘 던져놓고도 효과를 못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을 최대한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약간 질문이 덜 준비된 것 같았어요.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협의 시간 쓰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아까 찬성팀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에 대해서 반론을 했었죠. 맞나요? 찬성팀에서? 네. 근데 아까 하고 싶었던 말인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혹은 없다는 감정과는 관련성이 많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감정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거니까 그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문을 던지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반대측도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문답을 주고받을 게 아니라 감정에 대해서 문답을 주고받아야겠죠. 만약에 상대팀이 그런 약간 이건 논제와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할까요? 찝어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상대팀도 알겠죠. 만약에 조금 있다가 뭐 유성현, 송명 토론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손트빈 토론자가 던지겠지만 이따가 이 토론자끼리 문답할 거죠. 그렇죠? 그때 만약에 뭐 유성현, 송명 토론자가 질문을 던졌는데 논제와는 맞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손트빈 토론자가? 문제가 있지 않다고. 그렇죠. 맞지 않다고.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 맞지 않은지도 말해야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대답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유성현 토론자가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감정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문답이 한참 진행됐는데 논지와는 계속 관련 없는 이야기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잡아야 돼요. 유성현 토론자 마찬가지예요. 손태빈 토론자 관련 없는 얘기를 했으면은 그걸 바로 잡아줘야 돼요. 자, 그다음에 반대측 토론자에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약간 위험한 발언이 나왔어요. 반란에 대해서 아까 말을 했는데요. 반란하는 감정이 없는 게 아니고 아주 약하게 담겨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감정이 있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쵸? 그러면은 유소년 토론자 그걸 짚어낼 수 있죠. 약하게 담겨 있었다는 거, 약하게 담겨 있든 강하게 담겨 있든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무래도 좀 토론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찝어내는 게 중요해요. 상대편이 답변을 잘 듣고 어디에서 논리 허점이 있는지 찝어내셔야 되고요. 다음에 그걸 커버를 해주세요. 알았죠? 김혜선 토론, 이소연 토론자 커버를 해주셔야 되는데 알려줘야겠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좋아요. 자, 그러면은 지도는 여기까지 마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이 토론자들의 반론이 있을 텐데 혹시 준비 시간 필요하신가요? 우선 토론자 아까 1토론자 얘기를 못 들어서 그냥 진행할까요? 준비 시간 가질까요? 네, 준비 시간 네, 1분. 얼마나 1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잘 쓰셨는지 프로그램인데요. 쓰셨네요. 오, 잘했어요. 있는데 다음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요. 내용은 좋고요. 상식도 괜찮아요. 잘 썼나요? 프로그래밍이 잘 되어 있는 강좌. 써야 되죠? 두 번째 스스로 찾아가서 여기 있어야 돼요. 원래 A4에 써야 되고요. 나와주시면 일단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감정을 느껴요. 준비 시간 1분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이제 찬성팀 이토론자가 앞으로 나오셔서 먼저 발언해 주세요. 제한 시간은 4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팀 이토론자 손태빈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가 반대팀의 의견에 대한 반론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정칩이 없으면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는데 감정칩을 인간의 뇌에 비유하자면 인간은 뇌가 없으면 그러면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로봇과 인간의 뇌와 감정칩이 비슷하고 로봇이 감정을 자발적으로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로봇의 감정이 다 프로그래밍 된 거라고 하셨는데 또 문답 시간에 반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강도가 우선 반란을 한 마음이 조금 있었고 더 반란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높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많은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킬 정도라면 그것은 프로그래밍 되지 않은 감정을 로봇들이 느껴 자발적으로 로봇들이 그런 일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상입니다. 그러면 반대팀 이토론자 발언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 역시 4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이토론자 유성입니다. 저는 일단 앞서 저희 측 1토론자께서 미처 말씀하지 못한 것들을 얘기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기계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그 책을 보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의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기계가 최대한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기 위해 사람과 같이 기억을 심어줬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은 기억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로봇에게 그 기억을 심어준다 해도 그 로봇들은 만들어진 기억이기 때문에 완전한 감정이 아니고, 그러므로 로봇들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팀의 2차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토론자들 간의 응답을 시작할 텐데요. 혹시 준비 시간 필요하신가요? 그냥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쓰시겠어요? 얼마나 쓰시겠습니까? 1분이요. 네. 팀이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이 토론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응답 시간은 3분이며 상정팀에서 먼저 질문하시고 그 다음 분은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작하십시오. 상정팀에서 먼저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까 기억 심어놓은 기억은 가짜 기억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도 가짜라고 하셨는데 근데 기억과 감정은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책에 나온 그 발언을 토대로 말씀드린 거라서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의 관계는 있고, 그리고 사람이 어떤 기억을 가졌냐에 따라 그 상황에 나오는 감정들도 다 제각기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을 자, 질문 준비된 사람 하세요. 둘 다.
방금 그 기억과 감정이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여기서 응답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녹취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얼마 안 썼는데. 아니 저는 다 못 썼어요. 써야죠. 써야죠. 하나도 안 썼네요. 네, 그러니까 질문을 못하죠. 그럼요. 다음에 꼭 쓰세요. 예. 이번 발언부터는 여기 찬성팀 친구들 얼마나 했어요? 네, 썼네요. 근데 그 형식 있는 거 알죠? 빨간 펜하고 파란 펜하고 그 위에 써 있죠. 이렇게. 그렇죠? 앞으로는 이렇게 꼭 하세요. 알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렇게 지금 토론 시간이 끝나고 알려줄 텐데 일단은 최대한 많이 듣도록 하세요. 자, 유승현 통면 토론자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아까 손태빈 토론자가 2차 발언에서 뭐라고 했나요? 아까 손태빈 토론자가 2차 발언에서 네. 그 로봇이 감정 침이 없으면 뭐 그렇게 반론했었습니다. 로봇이 감정 칩이 없으면 뭐라고 했었죠? 알고 있어야 질문할 수 있겠죠. 반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럼 손태빈 토론자는 유성현 설명 토론자가 아까 2차 발언 때 뭐라고 했나요? 기억 책에서 나온 문장을 인용해서 네. 로봇의 감정은 인공적으로 가짜. 그렇죠. 인공적으로 만드는. 그 다음에 유승현 설명 토론자가 아까 사람의 감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었죠? 기억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방금 전에 여러분이 질문을 못했던 건 왜 못했을까요? 필기를 못해가지고. 그렇죠. 손태빈 토론자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문답 한 번 더 있죠. 전체 문답 한 번 더 있죠. 그때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녹취를 잘해야겠죠. 김혜성 토론자와 이소연 농국 토론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따 녹취를 잘해서 질문을 하셔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자, 손태빈 토론자. 자, 지금 용어 정의, 감정에 대한 용어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음. 그 사람이 느끼는 느낌이나 마음. 느낌이나 마음 조금 달라요.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요. 자, 이성현 농국 토론자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해줄래요? 감정을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마음을 느끼는 기분. 그렇죠.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이죠. 그거를 지금 유성현 농국 토론자 읽은 것 같은데 읽으면 안 되고요. 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김혜성 토론자 외우고 있었나요? 네. 모두있지가 않아요. 아니 네? 제가 찬성 거랑 반대 걸 준비했는데 반대 거만 두 장을 갖고 와버려가지고. 아, 그게 아니라 아까 유성현 농국 토론자의 정의에 동의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받아 적어야죠. 아하. 만약에 동의하지 않을 거면은 김혜성 토론자, 그러니까 반대팀만의 용어 정의를 주장을 하든가, 아니면 동의할 거면 받아줬든가. 그러니까 항상 말하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아까 유성현 수명 토론자가 못 들었으니까 이 논제 한 번만 말해볼까요? 논제가 뭐예요? 이제 로봇도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요? 심적인 단어 감정. 그렇죠. 감정이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잘했어요. 자, 감정의 정의가 왜 중요할까요? 감정의 정의가 왜 정의를 내려야 돼요? 토론하기 전에. 자, 감정이 지금 이 토론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감정을 느낄 수 없다 이런 토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게 내려져 있지 않으면 있다 없다를 논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의가 중요한 거고요. 아까 어떻게 진행됐냐면 찬성팀 유성현 농국 토론자가 정의를 했고요. 그 정의를 김효성 토론자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은 유성현 숙명 토론자도 저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일단 손태빈 토론자 인간의 뇌와 감정칩이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혹시 같다고 말한 건가요? 인간의
그러니까 같다는 근거를 들어줘야죠. 그러니까 뭐 구조적으로 같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능적으로 같다든지 왜 같은지. 인간의 뇌와 감정칩이 같습니다라고만 하면은 납득할 수가 없겠죠. 딱 봐도 다른 것 같은데 뇌는 이렇게 생겼고 감정칩은 칩이잖아요. 근데 왜 같다고 하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왜 같은지에 대한 근거를 상세하게 들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하는 말이 뇌와 감정칩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은 왜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이렇게 연결도 잘 시켜줘야겠죠. 그러니까 근거나 이유를 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근거나 이유를 논제와 주장과 정확히 말하면 주장과 잘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반란을 일으킬 마음이 있었다라고 아까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마음이 없이 이성적 판단만으로도 반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토론자 여러분들이 절 죽이려고 해요. 절 죽이려고 하면 전 당연히 반항을 해야겠죠. 근데 그것이 단순히 화가 나서 아니면 뭐 짜증이 나서 감정 때문에 반항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항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이건 이성적인 판단에 가깝죠. 그러니까 지금 바탕도서의 사례를 든 거잖아요. 그럼 바탕도서의 사례에서 반란을 일으킨 로봇들이 어떠한 감정을 느꼈고 뭐 화가 났다, 뭐 분노했다, 뭐 슬펐다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껴서 반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강조를 해줘야죠. 이성적인 판단 말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수연 토론자한테 말했었는데 바탕도서 사례도 괜찮은데 실제 사례를 들어줘야 더 신뢰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탕도서라는 거는 지금 지어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어낸 이야기를 바탕으로 인용을 하는 것보다 실제 있었던 아까 페퍼 같은 사례를 더 많이 갖고 오면 좋겠죠. 자, 유정현 성년 토론자 사람의 감정은 기억에서 나오는 것이다. 네, 이거 괜찮아요. 괜찮고요. 근데 그거 있지 않나요? 잠깐만요. 물어볼게요. 자, 차장님 토론자들 사람의 감정은 기억에서 나온다라고 아까 발언했어요. 반대팀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말이 뭐가 있을까요? 반박할 수 있어요. 바탕도서 내용을 인용을 해서. 맨 마지막에 로봇가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감정을 느끼는 게 나오죠. 되게 모르는 표정인데 나옵니다. 그 로봇만의 기억을 통해서 감정을 느끼는 게 나와. 혹시 기억나요? 네.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찬성팀이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굉장히 쉽게 반론이 됐겠죠. 이거는 그쵸? 이소연 토론자. 네. 그리고 이거는 바탕도서 내용을 이제 사례로 둔 건데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바탕도서 말고 실제 사례에서 기억이 없어도 감정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되게 깐난 아이들 보면 배고프면 울고 뭐 짜증내고 부딪히면 되게 아파하고 화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억이 없어도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나? 갓난 아이들의 사례를 보면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문을 저만 갖는 게 아니겠죠. 청중들이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말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문답 시간에 협의 시간에 질문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근데 지금은 협의 시간을 안 써서 문제인 게 아니라 녹취를 안 해서 문제였던 것 같으니까 다음 전체 문답 전까지는 반드시 녹취를 하기 바랍니다. 확인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찬성 측에서 기억과 감정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아까 말했는데 아까 유종현 소명 토론이 사람의 감정은 기억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관련성을 아까 밝혔었어요. 그러니까 그 관련성에 대해서 허점을 짚는 질문이라면 모르겠지만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거는 약간 아까 한 말에 대한 반복이죠. 자, 지도 조항이 조금 길어졌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넘어갈게요. 이제 유형 비교 시간이 있겠습니다. 먼저 찬성팀 1토론자 앞으로 나오셔서 유형 비교 발언해 주세요.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 측 1토론자입니다. 먼저 저희 팀은 저희 실제 사례를 들어서 근거를 댔는데
반대측 팀에서는 책에 대한 내용만 쓰고 실제 사례를 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론을 했을 때 반대측에서는 저희의 그 입론에 대해서 반론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팀의 소리자 요약 비교 주세요. 제한 시간 2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반대측 1토론자 김현성입니다. 아까 1토론자끼리의 문답 시간 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 질문에 찬성측 1토론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우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 팀의 주장에 대한 요약 비교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번에는 전체 문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문답은 앉아서 하며 찬성팀 1토론자가 먼저 질문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저 혹시 협의 시간 얼마 남았나요? 양 팀에 1분씩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30초씩 해서 1분 쓸게. 여러분 지금 질문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협의 시간 선생님이 임의로 쓸게요. 지금 녹취한 거 잘 보시고요. 지금 반드시 질문을 지금 만들도록 합니다. 1분 줄 테니까 알겠죠? 찬성팀도요? 네. 1분 시작할게요. 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제 문답 시간 3분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찬성팀 1토론자가 먼저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질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분 시작합니다. 아까 전에 찬성측 1토론자께서 입론을 하실 때 로봇은 프로그램이 돼 있어야지만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이 돼 있지 않으면 로봇 자체가 움직일 수 없지 않을까요? 제가 답할까요? 로봇은 프로그래밍 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해야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아서 감정이 없다 해도 프로그래밍을 아예 하지 않으면 그 로봇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자, 질문 준비된 사람 아무나 하세요. 아까 찬성 측 1토론자께서 저희 측은 실제 사례가 많아서
저희 측보다 우세하다고 했는데 저 펼 독서 토론 논술 홈페이지 창에서 논제 나와 있는 칸에 보면은 바탕도서의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나와 있어서 저희 측은 그 바탕도서의 내용을 최대한 활용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책은 직접 지어낸 이야기일 뿐 실제를 사례를 보여주면 보시는 청중들께서 더 수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책의 바탕도서의 내용만으로는 청중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더 하세요. 우선은 순정 토론자하고 신체적인 토론자도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즉석 토론이어서 여러분이 준비하는 게 많이 어려웠죠? 그렇죠? 네. 원래 즉석 토론인 거 감안하면은 잘하고 있는 거고요. 녹취만 조금 더 잘하면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유성현 농국 토론자. 우리는 실제 사례를 들어서 근거를 듣는데 상대는 바탕도서 사례만 인용했다. 좋아요. 잘 지적했고요. 근데 실제 사례를 어떤 사례를 들었는지 아마 기억을 못 하겠죠? 그렇죠? 특히 페퍼 얘기를 했는데 페퍼 얘기는 특히 아까 1차 토론자 유승현 농국 토론자가 가장 처음에 그러니까 토론 시작할 때쯤에 한 30분 정도 전에 했던 말이에요. 기억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대는 그러니까 반대편은 바탕도서 사례만 인용을 했다. 바탕도서 사례 어떤 걸 인용을 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어야 기억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는 입론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입론에 반박하지 못했는지 또 말해야죠. 그 다음에 아까 반대팀도 뭔가 질문을 많이 했죠. 차상팀한테. 그렇죠? 그러면은 반대팀이 아까 뭐뭐라고 질문을 했는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잘 대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도 정리를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김현성 토론자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라고 했죠. 아까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하나만 있나요? 반대팀이 잘한 건? 네, 그러면 지겠죠? 네. 반대팀이 잘한 거에 대해서 말하려면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질문을 좀 잘못했는데 찬성팀이 질문을 던졌을 때 반대팀이 답변을 잘했다든지 그러니까 재반박을 잘했다든지 아니면은 반대팀이 찬성팀에 반박을 했는데 찬성팀이 재반박을 못했다든지 이런 게 반대팀이 잘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골고루 들어주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문답 때 아까는 말을 못하다가 1분의 시간을 주니까 그 질문이 좀 나왔죠. 이거는 어떤 의미죠? 어떻게 해야 한다 앞으로? 그렇죠. 협의 시간을 써야 된다. 협의 시간은 쓰라고 있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토론이 끝났는데 협의 시간이 남아있으면은 그건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시간을 활용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30초씩 남아있거든요. 찬성 30초, 반대 30초.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반대팀이 아까 답변 잘했어요. 논제에서 최대한 바탕도서의 사례를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네, 잘했고요. 이건 일단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겠네요. 잘하셨고요. 자, 사성팀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은 실제 사례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신뢰성이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좋아요. 자, 최대한 활용하라는 말이 있는 것도 맞고요. 최대한 활용하라고 했지 최대한 그것만 활용하라는 말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건 둘 다 잘했던 거고요. 좋아요. 자, 그러면 협의 시간 마지막으로 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 발언하겠습니다. 알겠죠?
시간 남은 1분 다 하겠습니다. 최종만 2분이에요. 이제 최종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팀 이토론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우선 아까 찬성측 1토론자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더 실제 사례를 더 많이 들어서 주장을 해서 더 신뢰성이 높아져서 저희가 더 유리한 것 같고, 또 아까 그 바탕도서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답 시간 했었는데, 저희가 실제 사례를 토론자께서 실제 사례를 들면 더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팀 이토론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역시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이토론자 유성입니다. 일단 로봇의 감정은 저희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감정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프로그래밍 하지 않으면 로봇들도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로봇들이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논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최종 발언이 조금 빈약한 편인데 둘 다 왜 빈약하냐면 그거는 오늘 토론 내용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최종 발언이랑 그다음에 비교 요약 시간에 우리가 왜 잘했고 상대편이 왜 못했는지를 말해야 되는데 각자 발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딱 할 말이 많지가 않았죠. 그래도 일단 노력은 했고요. 손태민 토론자가 네, 아까 잘 했고요. 유성현 토론자가 한 말을 잘 정리했어요. 일단 그 바탕도서라든가 실제 사례 같은 부분은 확실히 찬성팀이 잘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반대팀 같은 경우는 너무 짧게 하고 들어갔네요. 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했는데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녹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많이 적어야 상대편의 발언을 알아야 그래야 반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반드시 녹취 잘 하시고요. 저도 검사를 할 거고요. 나머지는 뭐 즉석 토론인 걸 감안하면은 입론은 양쪽 다 좋았어요. 입론 둘 다 좋았고 옛날에 입론도 잘 못했었는데 입론 좋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반론하고 재반론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하다 보면 늘겠죠.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퍼블릭 포럼 토론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